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지난 5월 초인가요? 제가 이 사할린 한인 동포 특별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4월 30일, 그러니까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래서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등을 제가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할린 한인 특별법과 관련돼서 이 전해철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요. 직접 전달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죠. 6월 6일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토요 초대석에 출연을 해서요. 이 사할린 한인 동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게 된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이 법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법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 전해철 의원은 이 안산시 그 상록구 갑의 그쪽에서 국회의원이죠. 이 안산시 상록구에는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국가 살고 있는 그 구양마을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구양마을에는 사할린 동포들이 초창기한 한 900여 명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좀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서 좀 다소 인구가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는 뭐 중국 동포분도 많이 계시고 또 고려인 동포들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전해철 의원이 이 재동포에 대해서 특히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런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것이 재동포 대상을 3세대까지 되어 있던 거를 세대 구분 없이 4대까지 포함해서 세대 구분 없이 전체 재동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법 개정안도 출입국관리법이죠. 개정안도 이제 발의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데 상당한 관심 갖고 활동을 하셨죠.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2005년도에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가 한 15년 만에 이렇게 법 통과가 됐고요. 이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법은 2012년도에 발의한 법인데요. 물론 전 사할린 동포 사회에서도 전체 사할린 동포에게 적용되는 한국의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된다는 이렇게까지 설명 요청을 한 상태였지만은 그거를 전면적으로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1세대, 그러니까 1세대라고 하면은 1945년 8월 15일 한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를 당하고 거기서 당하거나 거기서 태어나신 분들을 저는 1세대라고 하는데, 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영주 귀국을 해서 한국에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었죠. 90년대 초중반쯤에요. 그래서 한 4,500여 분 되시는 분들이 영주 귀국을 해서 임대 아파트를 받으셔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부여해주는 기초생활 기금으로 이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상당한 고령의 나이가 되셨고 거기에 이제는 2세들이 한국에 오고 싶지만은 뭐 2세대들도 보면은 상당히 연세들이 있는 분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같이 와서 좀 부모하고도 생활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사할린 동포 특별 지원법을 통해서 이런 2세대들도 한국에 오면 임대 아파트를 지원받게 되고 또 기초 생활 금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할린 동포 사회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한숨을 돌리면서 좀 반기는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전해철 의원이 직접 설명해주는 사할린 동포 지원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 이런 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좀 큰 틀로 보면 그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절에 그걸 겪어야 했던 그런 것의 아픔이나 고통을 조금씩이라도 회복시켰다는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어떤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 사회, 또 아주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 구성원과 소속원분들이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한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그게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 국가가 힘든 시기 또는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시기에 그런 아픔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풀어주는 것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는 저는 네. 그 얘기라고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분들의 그 어려움을 다 해결은 하지 못했지만 소망하던 부분에 하나라도 이렇게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국가가 할 일을 한 거 아니냐, 제대로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참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게 실효의 문제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로 이제 실효성을 갖게 됩니까? 일단 이제 이 법이 보통 이제 법안을 이렇게 만들면 네. 제정법이 있고 개정법이 있습니다. 아, 개정법은 예. 이제 있는 법에서 몇 개 조문을 바꾸는 거고 네.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의 법을 새로 제정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살림 네. 지원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 이게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충분하게 시행령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국가가 또는 거기 필요한 일들의 조치 등등을 이제 다 해서 실제 예. 법의 시행은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면 예. 이 법안 내용에 나와 있는 기념 사업이라든지 또 2세 직계 비속 또는 3세 직계 비속이 기구가게 한다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네. 2021년 예. 1월 2일부터 실제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이제 몇 개 항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사할린 동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법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할린에 이제 그 한인 동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동포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정책을 하는 근거법이 생긴 거죠. 그동안은 이제 법이 없이 사실상 행정 절차나 행정 작용에 의해서 이제 하던 것을 네, 네.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될 국가의 의무를 정확하게 명시를 예.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해 구제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도 해야 된다. 정부가.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사할린 동포법이 그동안 시행이 안 되고 법안이 통과 안 됐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외교적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러시아 국적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이주를 한국으로 가는 것이 자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유출로 그렇겠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다른 있는 나라로 거죠. 가는 것이 돼서 네. 사실 외교 그 경제적인 것보다는 외교적 문제 때문에 그 해결이 안 됐던 건데 네. 그걸 이제 아무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제 해결이 되고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더 국민적 뜻이 모아져서 이제 법안이 통과됐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그 동포들을 위한 그런 노력을 또 계속 해야 되는 것을 해놨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기념사업이 필요하다. 저도 네.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도 정말 어려운 시기에 거기에 끌려가서 네. 자의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갔던 분들을 기념하고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 예. 라는 측면에서 기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 역시 만들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하게 그 동반가족, 그러니까 직계 비속과 예. 그 배우자 1인에 대해서는 이제 영주 귀국해서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정착비라든지 생활비 등등을 지원할 수 있는 네. 전체 내용이 이제 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 한정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지원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일단 같아요. 사할린 동포다라고 하면 기준이 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사할린으로 끌려갔던 분이 그렇죠, 있고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그곳에서 태어나신 분들 아, 예, 예. 네. 그분들을 사할린 동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8월 15일 이전에 그러니까 이제 해방 이전에 사할린에 사할린 태어난 분을 그러니까 끌려가거나 거기서 태어나신 분 그 두 가지 범주에 계신 분들을 사할린 동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그분들은 이제 지금도 법은 없었지만은 희망하시는 분에 한하여 대한민국에 영주 귀국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네. 안 됐던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사할린 동포 끌려가시거나 또는 8월 15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의 2세 네. 2세 분들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범위를 넓혔던 게 이 법의 가장 큰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래 살린 동포의 2세분들이네요. 그 그렇죠. 아들들, 가족들. 그렇죠. 직계 그렇죠. 비속과 그렇죠. 배우자에 한해서. 배우자에 아, 한해서. 거기까지 범위를 넓혔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오면 대한민국에서 다른 걸 떠나서 이제 네. 지금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오면 대한민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뭐 비자 문제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맞아. 정착할 수 있는 예, 예. 예를 들어서 주거 네. 여건 또 생활비 등등을 네. 지금 현재 사할린 동포분들이 한국에 와서 받고 있는 것에 준해서 네. 그분들 직계비속에게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큰 네. 의미죠. 그동안에 이제 부모님 세대만 오셨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산 가족이 생기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가족들이 그렇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들도 좋으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오시면 그 뭐 직계, 비속, 그 배우자라고 하셨는데 여기 와서 어떤 혜택을 좀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걸 법에 이렇게 어떤 혜택이라 적을 수도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법에 명시는 하지 않았고 현재 받고 있는 것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준해서 하고 아,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의료비라든지 또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또 최소한의 생계비 등등을 현재 받고 있는데 1인당 그 액수로 해서 네네. 거기에 준해서 새로 이제 귀국하는 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네.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아파트를 이제 그 무상 공급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주거비 역시도 주거 여건 역시도 잘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